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년여 전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던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수거된 매트리스들이 지금까지 대진 침대 천안 본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뒤늦게 처리 기준이 생기긴 했지만 이미 보관 기한은 지났고 처리 방법을 놓고도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진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당시 7만여 개에 달하는 매트리스를 수거해 대진 침대 천안 본사로 옮겨왔습니다.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속커버와 스펀지 부분 폐기물 480톤은 압축해 보관했는데 4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곳에 보관 중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거 당시에는 기준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했고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생긴 보관 기한 1년도 지난 9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 환경부는 배출업체인 대진침대 측에 이달 말까지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이유 등으로 기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진침대 측이 방법을 찾지 못하면 환경부와 천안시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 매트리스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분류되는 침대 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범 소각 절차를 거친 뒤 2, 3개월에 걸쳐 소각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일도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돔구장을 약속했던 이장호 대전시장이 결국 공약을 철회하고 새 야구장은 기존대로 개방형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사업비 증가와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건데요. 계획이 확정된 만큼 오는 2025년 시즌 개막전은 새 야구장에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시 새 야구장이 돌고 돌아 결국 기존대로 개방형 구장으로 짓게 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약한 돔구장 건립을 위해서는 부사 대사동 일대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해 매입비 552억 원이 더 필요하고 또 수용 과정과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 절차에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그동안의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한 700억 정도 더 드는 문제와 가장 사실상 걱정한 문제는 행정 절차 이행 새롭게 밟는데 한 3, 4년 정도 더 늦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서 돔구장 부분은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이 구조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반운동장 철거를 둘러싼 논쟁에 이어 돔구장 공약까지 나오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새 야구장은 이제 정상 궤도를 찾게 됐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연면적 5만 8천여 제곱미터,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2만여 석 규모로 오는 2024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새 야구장에는 문화, 예술 등 대형 공연이 가능하도록 복합 공연 기능과 함께 수영장과 서핑존, 글램핑존 등 다양한 편의 공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존 하나이글스가 홈구장을 사용하던 한밭 야구장과 충무체육관도 시설을 개선해 활용합니다. 또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로 부족한 공간은 우선 5개 구의 야구장과 축구장을 각각 4면씩 조성해 충당하고 오는 2027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 완공되면 종합운동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5개 구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 각 구에 야구장 4면, 축구장 4면, 구에 예를 들면 축구장, 야구장을 할 수 있는 가용한 토지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만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선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남아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의 청년 정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대전 청년 포털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청년 포털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복지와 참여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67개의 청년 정책 안내와 함께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대전 청년 포털을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청년센터와 연결해 전국 청년 정책을 통합 검색하는 기능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재력가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도박을 벌여 1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이 잡혔습니다. 마치 영화 타짜 같은 범죄가 실제 일어난 건데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한 민박집에 들이닥칩니다. 탁자 위에 카드와 5만 원권 현금들이 널려 있고 음료수 잔들이 의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억대 사기 도박단 일당은 모두 10명.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였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50대 남성이나 중견기업 사장, 건물주 등이 대상이었고 골프 여행을 하자며 충북과 제주도 등지로 유인한 뒤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여자를 소개를 시켜줘요. 결국에는 여자 반 정도, 그리고 피해자 포함해서 남자가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한 다음에 이제 사기 도박을 하는 건데. 일당들은 음료나 술에 필로폰 같은 마약을 몰래 타서 건넨 뒤 판단이 흐려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따냈습니다. 손기술 포함해서 속칭 탄카드라는 것을 미리 제작을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거액을 편취하는 범죄였습니다. 이들은 도박 사기 전반을 기획하는 총책과 재력가를 섭외하는 모집책, 마약을 탄 음료와 술을 건네는 마담 등으로 역할을 나눴는데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7명, 피해 금액만 1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10명 중 6명은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마약의 출처를 조사하고 아직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지역 대학들은 수시에서 대부분의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올해 수시 원서 접수 전략 윤흥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수학능력 시험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시 원서 접수도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시 선발 비율이 78%로 정시보다 훨씬 높은데 대전과 세종, 충남은 86%로 더 높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수시를 통해 신입생들을 먼저 확보하려는 전략인데 충남대를 제외한 대전대와 우송대, 모건대 등 대전권 대학들은 90% 이상 수시로 선발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영어 우수자 장학금은 공통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소프트웨어 인재 장학금은 신입생 전체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고 올해 입시에서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 따라 교차 지원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지난해 수능 수학 과목에서 문과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이과 학생들은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상위 대학의 문과로 교차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정시만을 노리기보다는 수시에서 원하는 대학에 적극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로 지원하는 것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이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수시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보통 상향이나 소신 지원이 두드러지지만 이번 입시에선 안정 지원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 중 검정고시를 포함한 졸업생 비율이 31.1%로 2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어느 해보다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최대 6장, 4년제 대학은 오는 토요일까지, 전문대학은 다음 달 6일까지지만 대학별로 구체적 일정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능 이후 진행되는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윤옹성입니다. 충남도가 도의회의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홍성의료원장 임용 절차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향 충남도 정무보좌관은 이번 인사청문에서 제기된 박래경 후보자 도덕성 문제를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의회가 3년 전에 검증해 통과시키고도 그때와 다르게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 임용 절차를 재추진하기로 했으며 인사청문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에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이 귀농인과 귀촌 인수에서 각각 전국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지역 귀농인은 1,821명으로 전국 귀농인의 12.6%를 기록해 경기도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귀촌인은 53,250명으로 10.7%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착 지역은 귀농은 부여, 논산, 서산순, 귀촌은 북부권인 아산, 천안, 당진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보령 대천항 인근 방파제에서 밀물에 고립된 6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보령 해경은 순찰을 하다 고립된 남성을 발견하고 구조용 서프보드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새벽 12시 40분쯤에는 당진시 성문 방조제 인근 갯벌에 고립된 해로질객 2명이 출동한 평택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천안시 성화읍의 한 도로에서 20대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1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고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다녔던 70대 견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사륜 오토바이에 쇠사슬로 연결해 끌고 다니는 모습이 동물보호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3마리 모두 소유권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두 224만 명이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KTX를 27만 명, 일반 열차를 18만 명이 이용했다며 창쪽 좌석만 판매했던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일평균 이용객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종시청 공무원 2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업무 과중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 의장은 세종시 공무원 휴직률이 11.5%에 달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고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공무원 기준 인건비를 100% 소진하지 않는 등 인력 운용에도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무 과다가 원인이라고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